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9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리 이슈가 시장을 좀 강타했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약세, 또 아시아권 증시, 또 한국 증시도 이 이슈가 이제 강타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매크로 이슈가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리스크 측면의 어떤 발동을 좀 걸었던 것 같고, FMC 금리 전망이 이제 상향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시장에 일단 반영되는, 반응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이제 골똘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이제 고공권에 다다른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도, 예를 들면 주식을 볼 때도 이런 고공권에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이제 벌어지는데, 금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도 여기서 뭐 1, 2%더 상승시키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전개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증시가 좀 영향을 받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같은 어떤 증시 상황에서는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또 변동하고 약세 조정을 좀 세게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략을 좀 구상적으로 만드는 게 좀 필요하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뭐 이제 증시가 이제 막 폭락하고 막 정말 절망에 좀 휩싸이는 그런 어떤 흐름이 될 수 있는데, 뭐 특정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세게 이제 최근에 또 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시장 분위기, 투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을 뭐 한두 번 맞닥뜨린 건 아니잖아요. 뭐 저랑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한 3년 넘는 기간 동안 부지기수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이제 감정적 반응을 한다든지, 또 이제 냉철하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고 기사화되고 뭐 이렇게 되는 뭐 어떤 부정적인 기류 속에서 뭔가 이제 찾는 게 필요하죠. 보다 더 이제 객관적이면서 냉정한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이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간이 결국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 향후의 이제 성과 측면에서도 갈리게 만드는 그런 주요 분기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한번 구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1.7% 빠졌습니다. 거래대금도 7.8조니까 많이 이제 감소했죠. 하락 종목 수가 800 종목으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종목들이 빠지는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이제 더 민감도를 보이면서 2.5% 빠졌고, 거래대금은 9.5조,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이 넘었습니다. 수급이 완전 이제 그 역으로 갔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이제 거센 건 아니었는데,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3,000계약 순매도를 하면서 기관에 이제 7천억 코스피 매도를 좀 이끌어내는 흐름이 전개됐던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은 600억 그리고 1,000억 각각 이제 순매도했고, 코스닥에서 기관은 2,50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공인예수금이 50조 수준, 신용융자잔고가 20조 1,000억 정도, 뭐 큰 변동은 없는데, 그 두산 로보틱스 쪽에 이제 청약하는 물량 때문에 이제 또 시장의 수급이 그쪽으로 좀 이동하는 측면도 컸기 때문에 투심이 뭐랄까요, 좀 위축된 어떤 상황에서 수급 구도도 그 청약 쪽으로 이제 흘러갔던 게 더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해외 증시 이제 어제 나스닥 증시가 1.5% 빠졌고, 다우가 0.2% 빠졌고, S&P가 0.9% 빠졌는데요.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죠. 나스닥과 S&P 보면. 그래서 좀 추가 하락도 이제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니케이 증시 오늘 아시아권 니케이 증시도 이제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어요. 홍콩도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 대만도 거의 종가가 저가. 상해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이제 그런 흐름이었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종가가 이제 최저가로 마감하면서 다소 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두는 마감이 좀 됐습니다. 장기평 뚫고 바로 이제 고가라지는 형태가 이제 벌어졌고, 뭐 이제 장기선 요 정도까지 어떤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코스닥 증시도 이제 121선을 어제 이제 장중에 이탈했는데 오늘 뭐 이제 완연하게 이탈을 하는 흐름 속에서 장기선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는, 역시나 이제 종가가 거의 저가 부근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이제 증시가 이제 매크로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 구도가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일단 FMC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신한증권 리포팅이고요.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과 내년 금리 전망을 이제 상향한다. 일단 매파적인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증시가 좀 오롯이 받았던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증시 전반적인 어떤 뭐 업종 종목 이런 부분으로 하락한 건 아니고 오늘 당연히 이제 전체 시장으로 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 동결됐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올해 연내에 어떻게 할 건지, 점도표라든지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게 이제 중요했던 건데요. 페드 위원 대부분이 이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제 견지를 했고, 점도표상 내년도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6월 대비 이제 50bp 0.5% 정도 이제 상향된 게 시장이 좀 충격받았던 그런 요인이었고요. 금리 상단을 이제 더 열어놓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어쨌든 이제 할인율, 이제 성장주들의 이제 좀 부담이 컸기 때문에 어제도 나스닥 증시가 1.5% 정도 이제 빠지게 됐던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도 이제 뭐 최대치를 이제 돌파시키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수급은 이제 매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선물 쪽에 이제 흐름이 좀 컸고, 미결자 악정도 좀 증가하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심리가 선물 시장에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결국 이제 막판까지 약세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금리에 가장 취약한 건 이제 성장주일 수밖에 없고요. 그 성장주 안에서도 뭐 아직은 실적이 이제 나오지 않거나 하는 그런 업종이 이제 크게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가 더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이제 큰 폭으로 좀 밀렸고, 성장주의 경우 이제 할인율 부담이 작용한 점도 있지만 대체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상승세가 최근에 뭐 가팔랐던 그런 업종을 이제 중심으로 일단은 파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매물 좀 많이 나왔고, 또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최근에 바닥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국면 속에서 단기 상승이 좀 거셌던 종목들의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제 상승 구간에서 레버리지 거래도 수반됐기 때문에 신용융제 상황까지도 좀 이뤄지면서 막판 뭐 2시 넘어서는 그런 물량도 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산 로보틱스 이제 대형 공모주 청약에 따른 일시적인 어떤 자금의 이동 이런 부분들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22일 또 이제 공모주 청약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청약 개시 2시간 만에 1.8조 원의 이제 증거금이 좀 유입된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요. 금일 수급 공백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청약 막판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고려하면 공모주 청약으로 일시적인 자금 쏠림 영향이 환불일 전인 25일까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어쨌든 추석 연휴 이제 전까지, 연휴 들어가기 전까지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또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이 뭐 이런 어떤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좀 반영하는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게 좀 고공권으로 좀 보여지지만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흐름이 최근에 좀 전개됐던 이유를 좀 말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년에 대한 어떤 금리 상향 전망 이런 것들이 일시에 좀 반영되는, 항상 증시는 이제 선행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측면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 증시가 이제 이렇게 종가가 또 저가로 마감한 부분들, 여기 이제 중기 이평선 정도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할지 여부가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내에서도 글로벌 이제 AI 대장주라 불릴 수 있는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에 좀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요. 이게 추세가 이제 망가지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글로벌 AI 트렌드는 지금 중장기로 이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약간 어떤 조정을 받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어도비 같은 기업들도 오히려 이제 뭐 상승 추세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매크로가 조정의 빌미 명분을 좀 주는 것 같고, 애플도 최근에 조금 반락했죠. 이런 것들이 좀 쉬어가게 만드는 어떤 국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중기 상승의 어떤 국면 속에서 이게 뭐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단의 흐름은 결국 이제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발생되고 만들어지고 지금 거대 어떤 경향을 띠는 흐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지 그게 이제 추세를 꺾는 그런 요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화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게 또 뭐 한두 달 상간에 조정이 일어나고 증시 어떤 이런 또 이제 타격을 주고 하면 우리가 싹 다 잊어버리게 되는, 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큰데요.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듯이 이런 어떤 트렌드가 형성될 때도 덜컹거리는 또 매크로단 또 외부 요인,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메인스트림의 어떤 추세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 매크로의 어떤 외부적인 이런 요소 때문에 뭐랄까 망가가는 그 타임 그런 구간에서 예를 들면 이제 주도주를 들고 있다가도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을 들고 있어도 이런 구간마다 이제 물량을 털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이 오랜 기간 우상향의 이런 기조를 띠면서 이제 올라올 때도 항상 이제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 또 외부 요인 이슈 때문에 덜컹거리는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는 그런 우를 좀 범하는 이제 경우가 좀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구도 흐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무 금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시의 어떤 조정의 빌미 명분 요 정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가 지금 뭐 계속 뭐 상승 뻗어나가면서 앞으로 뭐 1, 2%더 상승시키고 뭐 인상시키고 이런 구도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큰 그림화에서 좀 우리가 증시를 좀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그 이제 코스닥 증시죠. 요거는 오늘 같은 이런 어떤 긴 음봉, 이런 게 좀 투자자에게 이제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장 초반부터 이제 흘러내리고 막판까지 더 이제 내리꽂는 이런 형태가 투자자의 이제 힘을 빠지게 하고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그 일중 변동성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패턴인데요. 줄줄 흘러내리기만 하고 막판까지 저점을 찍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만드는 그런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간략하게 보죠.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이요. 그 추가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좌우될 것이다. 이제 물가라든지 실업이라든지 또 이제 경기 뭐 GD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누적된 금리 인상의 전달 시차를 감안시 신중한 금리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의견도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제 금리 상향에 대한 어떤 부분을 되돌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뭐 지금 얘기한 걸 그대로 지켜나가고 이런 건 아니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하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반영하는 측면이 큰데요. 뭐 과거에도 이제 뭐 우리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괜찮다 했지만 결국은 금리를 급진적으로 이제 올리는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기도 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고지고대로 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뭐 전략들을 이제 가져가거나 어떤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이제 처참하게 발언하고 제시했던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그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만들었던 것들이 결국은 지금 돌아볼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미국의 정책 담당자라든지 이런 금리 결정하는 어떤 이제 사람들의 발언에 너무 이제 휩싸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주들 좀 보면요. 삼성전자가 1% 정도 이제 조정 약세를 받았고, 목소리가 제가 좀 잠겼는데 증시가 떨어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제가 어제부터 좀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증시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구간에서 그 차후에 이제 흐름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잘 세워나가고 또 약간의 포트에서 어떤 튜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쁘지 않게 연말 장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증시는 대부분의 기간이 하락 횡보 기간입니다. 상승이 되게 짧고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뭐랄까요, 용기보다는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이제 구간을 대부분 가지는데요. 그 구간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기준이 흔들린다면 사실상 반은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단단함과 기준의 어떤 뭐 철저함, 또 이제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전략을 만들어내고 전략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의 어떤 성패에서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남의 말, 뭐 다른 전문가들 의견 이런 것들을 듣고 제 뭐 전략들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증시의 어떤 흐름 자체를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든지 감정적으로 막 액션을 취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한 1% 정도 밀렸으니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양봉 전환됐어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하이닉스의 어떤 움직임이 오늘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만큼 지금 시장 하에서 수급의 구도가 되려 어떤 종목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양봉 전환 내지는 양봉 전환은 이제 오늘 패시브하게 나오는 수급이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받아내면서 매수가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런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앉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또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으로 가는 어떤 국면이 전개될 때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조금 더 시장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도 이제 2.5% 빠졌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장기적인 어떤 악재는 아닌데요. 지금 일시적으로 조금 악재적인 부분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폴란드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 중단됐다. 완성차 업계 유럽 및 미국 전기차 수요 감소로 감산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가 배터리 제조사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고객사 포스바겐의 요청으로 폴란드 배터리 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지부진한 전기차 수요 때문이다.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올 상반기부터 둔화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다소 감소한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다. 그동안 이제 MEB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전기차를 내놓고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생산량을 늘리던 폭스바겐 역시 유럽을 비롯한 각지의 전기차 판매 둔화로 배터리 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배터리 라인에서도 감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감소했을 뿐더러 미국의 3대 완성차 업체가 속한 전미자동차 노조가 파업으로 인해서 3사의 일부 공장이 멈춘 상태다. 당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에게 캐파 확대를 요청한 루시드 또한 태세를 전환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물량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트렌드보다는 이제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죠.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인데 전반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며 배터리 수요도 부진해진 건 맞지만 생산 중단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작용하면서 2차 전지가 조금 더 거세게 하락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장기 트렌드 면에서는 좀 확실한 그런 어떤 섹터군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감안해서 한번 차후에 충분한 조정과 이제 이런 어떤 뭐 분기 한두 분기 내지는 그런 어떤 약세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충분한 가격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구간에서는 다시 또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이런 것들에 이제
단기적인 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단기적인 반응을 하는 대표적인 결과가 이제 잦은 매매죠. 예. 그래서 샀다가 이제 여기서 샀다가 이제 여기서 막 손절하고 막 이런 이 잦은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에, 안 좋은 어떤 습관이고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성공으로 가지 못하는 어떤 이제 흐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제 섹터나 이제 종목단으로도 시나리오 전략들을 갖고서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이제 시세에 이제 맞춰서 이제 액션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준도 아니고 또 이 업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한두 분기에 어떤 이슈 가지고서 거래를 한다면 뭐 1, 20% 올랐을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이 종목 예를 들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전략은 장기 전략이다라고 이제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실행한다면 사실상 지금 하락하는 어떤 요인, 이유 이런 것들은 좀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해야 된다. 기준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도 거기에 기반해서 해야 되고 또 실행 역시도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밀렸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뭐 이렇게 빠진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 빠졌고 셀트리온도 오늘 1.9% 빠졌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가 가격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상당한 또 물량을 또 회사가 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1조 원이 약간 허들이 될 수 있다는 측면 그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특별하게 종목별 흐름보다는 전체 시장 측면의 어떤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머크 쪽에 인수, 네, 지금 뭐 노코멘트죠. 당연히 이제 이거를 뭐 회사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가부에 대해서조차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루머다 아니면 진짜 된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뭐 그 머크 쪽에 대한 인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사실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하고 같이 키트루다 이제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특허권 갖고 있는 알테오젠은 매력적인 어떤 대상이고 뭐 지금 여기서 나오면 이게 1조 원 제시 알테오젠은 1조 3천억 수준 고려 뭐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머커 측에서는 땡큐죠. 이게 뭐 1조든 1조 3천억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밸류에이션 5조 측정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총 수준이 뭐 사실 이 기업의 향후 포텐에 비해서는 저렴하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비싼데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머커 쪽에 대한 인수 가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더 상승시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룸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 내에서 알테오젠이 가장 핫하죠. 머크 이슈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지수 약세에도 3% 상승을 내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 당연히 이제 금리 민감도가 가장 큰 게 바이오 업종이라서 바이오 주요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뭐 3에서 한 5% 정도씩은 보통 이제 빠진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었고 개별 이슈죠. 오늘 뭐 반도체 뭐 다 빠졌습니다. 뭐 사실 이 종목별 흐름을 오늘 좀 얘기하는 거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부분이고 지하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 전환된 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조정에 대부분의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뭐 종목별 이슈나 흐름들은 좀 얘기할 거리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오늘 같은 날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쪽은 뭐 큰 의미 지니는 종목은 좀 눈에 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시 순매수가 뭐 100억도 안 되는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코스닥도 뭐 동시 매수 수급은 별 의미는 크진 않는데요. 오늘 디오유 같은 경우는 2% 상승하면서 지수나 업종 대비해서도 최근에 강한 어떤 흐름을 계속 내주고 있고요. 이게 좀 의미심장한 흐름이고 다른 쪽은 큰 의미 있는 그런 수급 구도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어떤
이 조정 약세 흐름을 보이는 어떤 구간 속에서 2차전지 매물 계속 이제 흘러나오는 부분들, 연말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좀 겹치게 될 것 같고, 금리 민감도가 가장 크긴 하지만 지금 여전히 이제 저점권에 있는 헬스케어 업종, 또 이제 코스닥 제약 업종, 이런 지수 측면의 흐름을 본다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점차적으로 낮아질 거거든요. 지금이야 갑자기 빵 이렇게 뭐 며칠 상간에 이제 그런 거지. 민감도가 낮은 어떤 구간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전체 매크로 또 이제 시장 지수단의 이제 조정 흐름 속에서는 바이오 섹터가 이제 메리트 있는, 이제 가장 메리트 있는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 역시 뭐 최근에 좀 조정받고 엔비디아 영향도 같이 받고 있지만 AI라는 어떤 강력한 메가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반도체 업종에도 우호적이고, 또 이제 시클리컬한 어떤 흐름도 이제 업턴으로 바뀌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도 이제 바이오 업종과 더불어서 매력적인, 여전히 이제 매력적인 어떤 가격권에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보면 제가 볼 땐 지금 전략상에서는 적합한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FMC 요 내용 때문에 또 상황이 막 굉장히 좀 지금 침체되고 막 부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만연하고, 그게 이제 뭐 가장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뇌리에 강할 텐데요. 저는 이거를 상황을 조금 더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지금 구간이 추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의 추세가 그러면 상승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지금 고공권에서 이제 파동을 그리는 어떤 그런 국면의 흐름을 내는 거냐, 이걸 구분 짓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석가는 아니잖아요.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상을 아주 이제 잘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현상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과 실전 투자라는 거는 조금 약간 궤를 달리하는 뭐랄까요, 좀 방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분석가가 아니라 결국 이제 실전가이기 때문에 실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반응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전략으로서 구상하는 게 핵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이야기 좀 드리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쉽지 않은 장세였고, 또 내일도 좀 약세 뭐 마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휴 앞두고서는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 속에서도 냉정과 잃지 않고 또 이제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심막산 또 열심히 골똘히 또 분석을 해서 현명한 전략들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